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동안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종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우리가 만나보면요, 그 모습은 겸손하고 다정하고 또 이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는 진정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회에 들어가서도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서 안양시 동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V로드 ABC 방송사가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초청된 세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소개에 앞서 세 분이 우리 이번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재정전문가 이정국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심재철입니다. 일 잘하는 심재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정의당 정진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정의당 정진우 후보입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안양 교육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기본 정책을 설명하는 기조연설을 먼저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3가지, 그리고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 그리고 자유주제를 갖고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받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 1분 30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 타이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언하실 때 타이머를 잘 활용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 있는 그 녹색불이 켜집니다. 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자께서는 토론회의 본질을 흐리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정국 후보부터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양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안양 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제2의 안양 붐을 위해 일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젊고 참신한 경제 전문가 저 이정국이 우리 안양의 제2의 붐을 위해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의 아빠 저 이정국은 그동안 섬김과 봉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세무대를 나와 그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둘째, 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27년을 살아온 둘째 딸 천사 이정화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꼭 저를 선택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2의 안양부흥은 새로운 물로,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국입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후보자께서 기조연설 해주시는데 시간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심재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잘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곧 우리 안양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앙무대에서는 얼마나 정치를 잘 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그간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안양교도소 이전과 인덕원 수원 전철을 성공시켜서 우리 안양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물론 중앙무대에서도 큰 정치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일 잘한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또 중앙무대에
거물로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보람이자 흐뭇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을 저 심재철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우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안양을 상징하는 노란 개나리도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개나리의 꽃말처럼 희망까지 활짝 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은 부끄러운 정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런 정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의 숨통이 트입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경제는 실패했습니다. 국가부채 6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1200조에 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아 올렸지만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 12.5%로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작년 말 위안부 협상은 외교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민주주의도 후퇴시킨 처사였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양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16년 동안 한 분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안양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우리 안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2위였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서야 합니다. 안양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새로운 시간이 다 갔네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들 1분 30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요, 남북관계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이 남북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인해 가지고 개성공단도 폐쇄됐고, 그리고 또한 유엔에서 북한의 제재가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남북 간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절차에 의해서 북한이 선의에 입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고, 이것은 핵 도미노 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3월 달에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는 없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고 있고, 또한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선의로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 핵이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네. 이어서 정진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은 비단 남과 북의 긴장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긴장관계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점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냉철하고 치밀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 이것은 경색을 넘어서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대립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와 같은 극한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되 늘 우리의 국익에 기초해서 대처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장의 한반도에서 남북 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소할 통로는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늘 이렇게 갑작스럽고 테러가 없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했지만 신뢰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방책도 없습니다. 대화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구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국가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고로, 무엇으로,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수뇌부들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무기도읍 사업에서 부하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이대한 처벌은 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주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강경책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의 문제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많은 소통과 더 넓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통일국민협약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지만 달래야 합니다.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 간에는 대화하면서 압박은 국제사회가 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청년 실업 해결 방안입니다. 청년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은 올해 더욱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 연장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는데요.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서 3%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5%로 늘려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일자리 공약으로 늘지오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늘리고 지키고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업, 일자리 없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만 해도 700조를 넘습니다. 기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분 일에 최대의 스펙을 쌓아놓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실업에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어두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호사업은 정진우와 정의당이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 후에도 1, 2년의 기간 동안 자격증 등 9종류의 스펙을 쌓기에 평균 511만 원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니트 규모가 16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도입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멕시코 등 소수의 국가만이 청년 고용 안전망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실업보조금, 즉 취업활동 지원, 일명 해리포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확대, 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 운영 방식으로 최초의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 수립, 직업훈련, 경과형 일자리 제공, 취업발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청년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물론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규제 완화랄지 바이오나 인공지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서 육성하는 일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로 일단 국한에서 보자면 먼저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늘려서 교육과 취업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청년 희망 아카데미라는 것은 작년 말에 1,200억 원의 청년 희망 펀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 출신자들에게 이 모바일 콘텐츠 등의 타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또 취업 발전을 해주는 것이고 해외 현지 수요를 찾아내서 현지 진출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계고나 이공계 대학 재학할 때 벤처 학자금을 주어서 벤처기업으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공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지사에 인턴을 파견해서 글로벌 청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국제 인턴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마지막입니다. 전월세 대란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겠는데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두가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올라 매물이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전세 가격의 폭등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예고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는데 전월세, 정말 이게 계속 올라서 대란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러분들의 그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정국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시장 선진화 등으로 전월세 가구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역설적으로 토목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민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특히 주택시장의 소외계층을 우선하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빈곤층을 위해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 상담을 하고 주거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도 10년간 250만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양시도 곳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전월세난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LH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모여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전월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신데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전월세 대란의 핵심은 주택의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인 53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내년까지 모두 10개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주거 공급의 확충을 꾀할 것입니다. 안양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주택법을 개정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연합기숙사를 건립해서 주거 공급을 늘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진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주거 부족을 이유로 막된 재개발을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우선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현재 전월세 상한제 5%는 재계약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율도 5%가 아닌 3.3%로 낮춰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것을 활용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분양원가도 또한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걱정이나 대출 상한 걱정 없는 세상이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 경기도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9.5% 상승해서 매매 가격의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다 보니까 안양 시민의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주택 임차와 구입이었습니다. 경제에 실패하고 민생을 파탄낸 결과가 곧장 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정진우가 바꿔내겠습니다. 네, 세 가지 공통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후보자들의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고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심재철 후보자가 공약 발표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제 공약은 우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과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 부지를 국제 스마트 센터로 개발해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관 수원 복선 전철의 조속한 완공을 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양에서 과천, 서초, 강남, 송파로 이어지는 전철을 추진해서 안양에서 강남으로 접근하는 생활권은 15분 이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먼저 체육관 신설인데요. 귀인초와 남초, 덕현초, 대한여중, 귀인중, 백영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식실은 평촌초와 호계초등학교입니다. 화장실 개선은 호원초와 범계중학교, 동안고 등이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책걸상 교체는 대한여중이나 귀인중학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으로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범계동에 복합청사를 건립할 것입니다. 현재 범계동 주민센터 옆에는 파출소와 소방서가 함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복합청사로 개발해 낼 것입니다. 호계 이동의 주민센터 신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안양시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의 관리비를 절감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주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부대에서는 대학 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현재 2.7%를 2.5%로 낮춰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자동차 하나 있다고 보험료를 몽땅 매기는 건 잘못되어 있는 일입니다. 또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정준 후보자가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4년 전의 공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좋으신 공약도 있고요.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율 한국은 OECD 꼴찌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새누리당 정부는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장하셨는데 4월 이후 발생할 보육 대란, 교육 대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교육대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교도소 이전 부지를 국제 스마트 센터로 개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12만 평, 안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10만 평 가량 되는데 그 광활한 부지가 새로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 부지를 우리들이 개발하게 되면 안양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업무 시설이랄지 상업 시설이랄지 아니면 문화 시설 이런 것들로 재편함으로써 안양 시민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정국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안양시가 법무부한테 대법원에서 패했거든요. 이제 법무부가 재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예산 22억을 잡은 그 예산을 누가 잡아서 안양시가 패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밝혀주시고요. 2012년 4년 전에 호계사거리 전철역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작년에 확정된 것은 어떤 계획인지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법무부가 패소한 것은 안양시가 법무부에 패소한 것은 법무부가 서류를 내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 자체를 안양시가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절차의 잘못을 지적해서 안양시가 패소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이 예전에 설립됐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안양교도소 이전을 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안양교도소 이전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겠다고 포괄적으로만 응답했을 것 나름이고, 이번에서 제대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중앙정부의 계획안으로 처음으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양시 자체 내 논의로만 머물러 있던 안양교도소 이전이 이제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격상돼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는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준 후보자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는데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안양이 아이나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된 문화와 산물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에 있어서 특성이 없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지역 축제 하나라도 그 지역을 특성을 살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평의 나비축제나 고창의 고인돌 축제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양의 새로운 성장을 교육과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은 예전의 산업시대가 아닙니다. 창의력과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교육과 문화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양이 매우 강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키워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혁신교육지구를 완성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시의 가교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그린스쿨과 같은 선진국형 교육 환경, 혁신학교,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로 교육특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 교도소를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문화예술 콘텐츠 타운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도 반드시 따내겠습니다. 인도군과 수원, 복선 전철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구로와 안양, 장안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에 달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건립도 시급합니다. 이것을 정진우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네, 정진우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정구 후보자 질문하는데 질문 30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진우 후보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 전문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많은 그 공약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이란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거 협상 과정에서 무공천에 관한 것을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진우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시간. 저희들은 선거구 몇 개 나누자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이후 연립정부까지를 구성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의당의 교섭 대표로서 참여해서 직접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공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당에게 제시해낸 그런 이 선거연대 하나의 내용이고 우리 당 또한 그와 같은 무공천 혹은 경선 지역을 계속해서 협상해왔고 그리고 그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파기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야권연대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공천 지역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했던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왜 이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먼저 생각하고 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공천과 그리고 경선지역 발표를 하다 보니 이 지역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교섭협상인 대표인 저의 지역구를 비워놓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후보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은 30초입니다. 안양을 특성화시키겠다면 교육과 문화를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린스쿨을 할지 혁신학교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안양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문화를 특성화하면서도 교도소 이전을 성공시키면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교도소 이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진우 후보가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안양 교도소 문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정부 연구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6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안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심재철 국회의원과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63년도에 들어서서 50년이 넘은 시설이고 그런 부지가 당시에 들어설 때는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반드시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재건축과 달리 이전 문제는 법무부와 그리고 인근 지역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과 같은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그리고 모든 재원에 있어서 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이 부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수기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무타운이 조성될 수 있고 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반드시
안양교도소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안양의 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는 터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국 후보자가 공약 발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제2의 안양 부흥약속 지킬 사람 바로 이정국입니다. 경제학 박사와 세무재정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약속만 있었고 실천이 없었던 지난 16년,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약속 지킬 사람 저 이정국으로 꼭 바꿔주십시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여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노래간만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정정당당 저 이정국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후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 후보, 땀 흘리며 체득한 값진 경험 하나하나를 더해 만드는 약속, 그 약속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만듭니다. 제2의 안양부흥의 시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16년 의원이 20년 의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 이정국이 하겠습니다. 저 이정국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 첫째, 호계 힐링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호계 사거리 전철역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직업 전문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들과 함께 GS파워 증설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양의 대변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정국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 이정국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정국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심재철 후보자가 질문하신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이 후보가 저의 사선 16년 동안을 약속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 잘했다고 종합헌정대상을 받았고 또 18대 이어 19대에도 공약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호계 힐링파크를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중심으로 무려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정국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16년 동안 안양교도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도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4년 더 한다고 이전하겠습니까? 저 이정국이 호계 이동 효성부지에 호계 힐링파크를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그 호계 힐링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작성하겠습니다. 호계 힐링파크를 개혁하는데 약 8,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땅값으로 약 5천억 정도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 3,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장 등 국제적인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는 잔디밭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 힐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16년 동안 하지 못한 사업, 저 이정국이 4년 동안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 호계 힐링파크를 반드시 조성해서 안양부흥의 제2의 안양부흥, 이필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제2의 안양부흥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진호 후보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 30초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인근과 연관된 공약만 있는데 평천동이나 평안동 쪽에 해당하는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두 분 모두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계속 이렇게 싸워오셨습니다. 사실 이정국 후보께서는 이번이 4번째 도전이신데 그동안의 약속과 공약이 부족하고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심판이 좌절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정국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평촌동, 평안동 쪽의 공약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GS파워 증설 허가가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GS파워가 기존의 용량에 비해서 2배로 증설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하지 않고 증설 허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증설 허가를 취소하라든지 보상을 해달라는 지금 프랜카드가 수도 없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공해는 안양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그 혜택은 45%가 안양시의 혜택이 되고 55%가 안양 외 과천 의왕 쪽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해는 안양 시민이 부담하고 혜택은 안양 이외에서 부담하는 수혜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도전에서 떨어졌는데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저 이정국이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정말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 준비한 그 힘과 노력으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반성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을 모두 이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서로 자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생각 등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 주제로요. 먼저 정진우 후보가 이정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이정국 후보님, 이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품성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정국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 이정국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35년의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해서 그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면서 재정경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5,500조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경제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깨끗한 후보, 윤리적으로 좋은 후보, 저 이정국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진우 후보자 보충 질문 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혹시라도 17대, 18대, 지금까지 19대까지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이런 국회의원의 품성은 도덕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정국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도덕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공공시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업무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금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봉사를 하지만 봉사라는 대가가 반드시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투입돼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이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진우 후보자가 심재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데 질문은 30초입니다. 이 심 후보님은 2014년 11월에 호계 행정복합타운 개관식과 관련해서 정문 앞 화단에 설치된 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기됐었습니다. 현대판 셀프 송독비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호계 3동의 주민센터가 개관되는 데는 제가 예산 63%인 무려 122억 원을 확보해서 그 복합청사가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기념식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그마한 돌에다가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 국회의원 심재철,
2014년 11월 13일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비니, 공덕비니, 송덕비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단순한 표지색일 따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심재철이가 마치 지가 잘난 양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인 양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분명하게 호계 복합청사를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심재철에 대해서 셀프 지적비다, 공덕비다, 송덕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돌에는 제가 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했다라는 그 한마디만이 담겨져 있을 따릅니다. 언론의 매우 잘못된 그런 확대된 보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진 후보 보충 질문 30초 있습니다. 지역발전 염원을 담아서 단순하게 표지석을 세우셨다면 그건 자택의 정원에 세우셔야지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호계 행정복합타운 정원에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철 후보 여기에 대해서 1분 30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 염원을 담아서 하자는 것은 안양시와 그 전에 물론 협의도 있었고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받았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와서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분명히 심재철관 당신의 공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칭송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선관위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했길래 그냥 없앴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자 정부 수립 기념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생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은 건국일이자 정부 수립 기념일이자 그리고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해방일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국 후보가 심재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지적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히 기부행위 금지와 사전선거 운동의 위반이라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민이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선거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1분 30초입니다. 기부행위 금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돌값이 그게 기부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기념식 수리했던 나무값이 기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물로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가 되지 않고 단지 선관위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이게 계속 심재철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예 그러면 없애겠습니다. 라고 제가 자진해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전히 지적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제가 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지적이 줄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라는 그 단어 딱 한 구절만이 적혀 있을 따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국 후보 보충 질문 30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잘못 발송했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랬는지 또 안양시에서도 원해서 그랬다는 표현이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안양시에서 원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재철 후보께서 보충 질문 답변해 주시는데요. 시간 1분 30초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에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의하라는 말씀을 선관위에서 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따라서 아까 이정국 후보는 100만 원 이상 운운하면서
재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저에게 요청했는데 누구누구가 그랬다라는 것들 개인을 제가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양시와도 이런 부분들 기념식 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표지석 세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선관위로부터도 확인을 받았었던 것이고 중앙선관위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직접 받았던 것인데 중앙선관위로부터도 받았던 것이고 안양시로부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고발을 하니까 선관위에서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없애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러십니까? 그렇게 난처하면 제가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앴던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국 후보가 정진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입니다. 네. 아까 이제 미리 지금 해야 될 질문을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정의당에서 무공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무공천을 요구했다고 하면은 헌법상 기회균등을 위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출신인데 우리 정진우 후보께서 어떻게 기회균등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 정진우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협상 과정의 세세한 내용까지를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당으로서 교섭에 임하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무공천에 대한 입장을 자기 당에서 밝혔는지에 대해서 먼저 숙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설사 우리 당에서 어떤 지역에 무공천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 무공천의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대 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동안을에 대한 무공천을 결정했다면 그것을 결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인 것이고 공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당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앙당은 왜 이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설정했겠습니까? 혹은 무공천 지역으로 설정하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판단인 것이고 그 판단의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판단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그리고 형태로서의 내용이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정국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가능합니다. 네. 무공천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무공천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최소한 경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경선을 해야 된다. 아마 고향갑도 경선을 요구했고 저희도 경선을 요구했는데 고향갑은 경선을 받아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동안을은 경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야권연대를 위해서 경선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정진우 후보 보충 질문. 네, 총선 30초입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에 말씀드렸듯이 교섭 대표였습니다. 경선 지역 혹은 조정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섭의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갑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선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시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과 제 입장은 야권연대에 대한 문을 닫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앙당에 의해서 이 지역은 포기해도 좋다는 것이 중앙당의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어서도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당의 입장을 살려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출마해 있는 전 지역에 대한 승리를 포기한 결과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왜 야권연대를 파기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야권연대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재철 후보가 정진우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정진우 후보는 2014년에 군형법을 개정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군형법의 이 조항은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노골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자며 노골적으로 동성애자를 부추기자는 것인지, 그래서 시민단체는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네. 정진우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1분 30초입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저희가 발의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마치 인정함으로써 군에 있어서의 모든 사기와 군 문화가 마치 허물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군에 있어서의 기강은 오히려 그것 하나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자유는 최소한도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인권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 군의 기강은 그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기율과 군율로서 규제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권적 측면까지를 제어하는 것은 아무리 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사고하고 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마치 이것이 군의 질서나 규율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치 않고, 오히려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무능이야말로 오직 오면은 셀프 기순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와 같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재철 후보, 보통 질문 30초 가능합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신데, 전교조는 처음에는 참교육을 내걸었지만 변질됐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간다 할지,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광우병 횃불 시위에 참여하라고 유도한다 할지, 최근에는 초등생 수업 교재에서 여왕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했습니다. 전교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정진우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것을 비하하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을 다른 형태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어떤 단체건 간에 모든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고하고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집단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기계의 집단일 것입니다. 기계마저도 요즘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로 왜곡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때마다 혹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런 형태의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인식을 심어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교조에 근무하던 당시 저는 지금의 심후보로부터 당시에 전화까지도 받았습니다. 정교조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서점에서 서적을 이러이러한 형태의 서적들을 권유하고 추천해서 활동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고맙게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동안 심후보의 당시 이야기를 경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만은 정교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이런 형태로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심재철 후보가 이정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30초입니다. 이정국 후보는 지역 구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다가 지난 3월 20일 갑자기 비례대표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례대표 순번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지역구에 나타나서 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정말 지역 발전에 애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회의원 배지 한 번만 달면 된다는 것인지, 이런 양다리 걸치기에 대해서
지역구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이에 이정국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양다리 걸쳤습니다. 다리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무공천이 결정돼서 도저히 공천이 없으니까 당의 명령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갔습니다. 갔는데 순위에 배정받지 못하고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정국의 길이 있다고 아마 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안양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안양시에 재건축을 할 때 제가 잠깐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법무부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재건축 관련된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 설계도를 그리고 재건축을 신청하는데 2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재건축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안양시 자문 변호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45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것이 안양시가 세금을 낭비했습니까? 22억의 국민의 세금을 누가 낭비했습니까? 그 예산 22억을 본인이 잡았다고 의정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먼저 있고 나서 안양시 교도소를 안양의 교도소를 이전한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안양교도소를 반드시 이전하거나 폐지시키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심재철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있습니다. 네, 이정국 후보는 최근 국민의당 박광진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진 씨는 새누리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이분은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고도 국회의원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입니다. 박광진 씨는 또 5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낸 고액 상습 체납자로 발표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손잡는 게 바로 야권연대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정국 후보 보충 질문의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번 주에 국민의당 박광진 후보와 함께 야권 국민의당 후보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연대해서 치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박광진 후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박광진 후보가 52억 체납이 왜 됐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말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마치 사람을 길들이듯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세금을 부담해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박광진 후보는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보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냈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박광진 후보는 저와 손을 잡고 안양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흐르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야 됩니다.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는 정말로 진정으로 누가 안양 시민을 생각하고 옳게 하는지를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지한 토론 정말 열광적으로 또는 정말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땀이 나게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들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마무리 발언을 저희들 듣는 그런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국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해주는데요. 시간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먼저 장시간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토론이 그러하듯이 한정된 시간과 조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한 저로선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선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마쳤으나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논의된 것들이 좋은 정책 공약들이 국가를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자없는 깨끗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도 눈물겹게 네 번째 도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밝은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밝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첫째, 호계 힐링파크 조성 꼭 이루겠습니다. 둘째, 안양교도소 문제 꼭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GS파워 증설 절석 허가 꼭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호계 사거리 전철역 꼭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직업 전문학교 꼭 설립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저 이정국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국회 활동이 좋았다고 NGO 시민단체에 의해서 종합 헌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공약도 잘 지켰다고 18대에 이어서 이번 19대에서도 공약 대상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이 두 가지 상을 다 받은 사람은 저를 비롯해 18명 뿐입니다. 일 잘했다고 19대 국회에서만도 상을 14번 받았고 사선인 지금까지 모두 34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은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땅이 없어 기업들이 안양을 떠나고 있고 안양의 재정 자립도가 40%대로 떨어진 지금 안양의 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교도소 이전 문제를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안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제 법무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교도소 이전을 16년간 반복해서 우려먹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교도소 이전 등 합리화 방안 얘기한 것은 19대에 처음 약속한 것이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간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덕원 수원 전철을 성공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안양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52억 원 세금을 안 낸 사람 세무조사 하는데 그걸 정치 압력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진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투쟁에 나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바꿔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찍혀서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 제1조를 언급했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바꿔주십시오. 독선과 오만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안양 시민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낡은 권력 20년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었지만 내리 3번씩이나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후보로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을 정당화시켜줄 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 고장 안양을 교육과 문화의 디딤돌로 새로운 성장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국회 특위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저희 경험을 안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양을 교육특별시, 문화도시, 명품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정진우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후보자들 정말 열띤 그 토론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선거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꽃 한번 멋지게 피워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선거라는 축제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이번 4월 13일 우리에게 주어진 축제의 날, 선거 날을 바로 우리가 가서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또한 4월 8일하고 9일날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으면 그때 가서 꼭 투표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늘어난 투표 기간만큼 많은 분들 축제라는 기분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우리 후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